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종일 일을 했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병원에 있는 남편을 잠깐 보고 왔어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걸까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한참 젊은 나이에 망가져버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조금 풀리는 편이에요. 집에 오면 저를 다정하게 반겨주시는 시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나마 아버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버님하고 저는 저녁을 다 먹고 나면 오붓하게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요. 안방으로 가서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는 둘이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해요. 건강한 아버님 품에 안겨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가버리고 나면 속이 후련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아버님이 혹여나 일이 있어서 저를 안아주시지 못하는 날은 섭섭한 기분이 들기까지 해요. 제 팔자가 기구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계셔서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제가 조금 욕구가 강한 편인데 그나마 시아버지가 그걸 해소해 주셔서 버티고 지내는 거죠. 막장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성이에요. 꽃다운 20대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는 여자들 뿐이었어요. 엄마가 계셨고 위로 언니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 가정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집안에 여자들만 있다 보니 나름의 지지고 볶는 재미가 있기도 했어요. 막내딸이었던 저는 엄마와 언니들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죠. 아빠가 안 계셔서 엄마는 늘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고요. 언니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집에 생활비를 보태곤 했죠. 사실 막내이다 보니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저는 그닥 고생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언니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 학교 다닐 때도 언니들이 용돈을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요. 제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최신 휴대폰을 선물해주기도 했죠. 아빠가 안 계시는 게 유일하게 서운한 점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랑 언니들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큰언니, 작은언니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던 날이 엄청 섭섭하기는 했죠. 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작은언니랑 한 방을 썼는데 언니가 시집을 가버리고 난 이후에는 엄청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작은언니랑 한 침대를 썼는데 잠들기 전까지 둘이 막 장난을 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방을 혼자 쓰게 되었다는 게 좋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보다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죠. 결혼한 언니들이 가끔씩 형부랑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섭섭한 마음에 자주 놀러 오면 안 되냐고 응석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언니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마음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엄마랑 단둘이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져 갔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기도 했죠. 제가 썩 공부를 잘한 건 아니어서 전문대에 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시기도 했죠. 언니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서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대학생이 된 셈이었으니까요. 대학생이 되어서 만난 세상은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을 벌어 쓰기도 했고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철없이 신나게 놀았던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연애를 본격적으로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자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남자를 엄청 밝힌다는 걸 말이에요.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남자들이랑 그걸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참 젊은 시절이라 고삐가 풀린 것처럼 남자들이랑 즐기고 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인물도 좋고 성격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하고 잠자리 궁합도 잘 맞는 편이었고 남편도 저를 안을 때면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달려들곤 했죠. 제가 남편이 뿅 가버리게끔 안달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짧은 연애를 하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쯤 칠순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으셨어요. 막내딸이 결혼하는 걸 봐서 좋다면서 결혼하는데 혼수 같은 거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결혼하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혼자 지낼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참 먹먹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댁이랑 신혼집이 친정에서 멀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했네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기는 했었어요. 돈을 잘 쓰기도 했고 성격도 화통한 편이었죠. 물론 단점도 있기는 했어요. 화통한 성격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술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즐겨 타기도 했어요. 왜 검정색 커다란 오토바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그런 오토바이요. 연애할 때 한두 번인가 저를 뒤에 태워준 일도 있었는데요. 저는 무섭기만 하고 하나도 신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제발 오토바이 타는 취미는 그만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남편은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는 저 몰래 동호회 활동까지 하면서 신나게 라이딩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남편의 취미생활이려니 하고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죠. 아무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 무렵 달달한 사랑에 빠져 있어서 우리는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연애할 때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가족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엄마 이야기도 하고 언니들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주제를 다른 걸로 돌리곤 했었죠. 외동아들이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건가 싶기는 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편이 집안 이야기를 피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은 시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부자지간인데도 전혀 닮은 것 같지를 않아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물론 서로 닮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 되실 분도 50대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훈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던 날 시아버지에게 남편의 지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유까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시부모님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남편을 어릴 때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보다 연상이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보육원에서 남편을 입양했다고 하셨죠. 남편은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춘기 때는 방황을 많이 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신 덕분에 많이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했죠. 그제서야 남편이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걸 꺼려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죠. 보육원 출신이고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남편의 콤플렉스였다는 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멋쩍은 웃음을 짓고 말았는데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고 대단한 거 아니겠냐면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애교를 잔뜩 담아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시아버지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참 젠틀한 신사 같은 분이셨어요. 말씀도 다정하게 해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신 편이었죠. 70 중반 정도 되는 키에 여전히 운동도 즐겨 하시는지 풍채도 좋으셨고요. 저는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요.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시아버지도 제가 싹싹해서 예쁘다면서 마음에 든다고 해주셨고요. 그날의 분위기는 너무 좋게 마무리가 되어 갔죠. 그렇게 얼마 후에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집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가정적으로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좋아하는 술도 자제하고 퇴근하면 일찍 들어와서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기도 했죠. 그런데 의외로 연애할 때보다 잠자리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챙길 것도 많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혼 초반에는 여전히 뜨거운 편이었어요. 저는 결혼도 했으니 아이를 일찍 갖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남편을 조금 보채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피임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몇 달이나 이어졌을까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주말이면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겠다고는 혼자 외출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배가지를 긁는 와이프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솔직히 서운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많았죠. 그런 주말이면 친정에 가서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고요. 이따금씩은 시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했죠. 깨가 쏟아져야 하는 신혼인데 주말에 왜 시댁에 혼자 온 거냐면서 시아버지는 혹시 싸운 건 아니냐고 제 걱정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제 기분을 풀어주신다면서 백화점 같은 곳에 데려가서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서 저녁을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어찌나 다정하고 좋은지 남편이 시아버지를 절반만큼만 닮았으면 하고 바랐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인가요? 주말만 되면 온갖 핑계를 대고 외출하려는 남편이랑 부부싸움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섭섭하다는 제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준 건지 남편은 몇 주 정도 주말에 저하고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오토바이 라이딩을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이기도 했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이니 말릴 수가 있나요?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은 왜 그랬던 건지 무리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되었고요. 사고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수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을 몇 번을 하고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나가지 말라고 말릴 걸 그랬나 싶어서 괜히 제 스스로를 엄청 탓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친정엄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 몇 달은 저도 극진히 간호를 했어요. 혹여나 기적처럼 남편이 의식을 되찾고 돌아와 주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기적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말았죠. 어느 날인가 시아버님은 저보고 이제 남편은 마음에서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거짓말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 줄 거라는 기대감은 사라져가곤 있었는데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는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새 출발을 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식당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 병원비나 간병비는 다 대주시기는 했는데요. 남편 간호만 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일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무슨 식당 일이냐면서 저를 말리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라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해를 해주시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참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가끔씩 바람을 쏘이게끔 여기저기 데려가 주시기도 했고요. 힘든 시기였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날이었는데요. 조용한 찻집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시아버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하기도 하고 가끔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는 듯 하더니 같이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도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할 때가 있는데 함께 지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러고 싶다고 저는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저는 시아버지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세를 주고 제가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건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어요. 시집살이를 시키시지도 않았고요. 저에게 너무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좋더라고요. 한동안은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있을 때도 많았는데요. 시아버님이랑 살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었고요. 때로는 같이 TV를 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기도 했죠. 어느 날은 가볍게 아버님하고 술을 한 잔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갔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정말 오랜만에 저는 자기 위로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죠. 남편이 잘못되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한동안 그 욕구가 생기지를 않았었는데요. 시아버지랑 같이 지내게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어서 그랬는지 다시 욕구가 조금씩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밤이면 혼자 방에서 몰래 흐느끼면서 자기 위로를 하곤 했죠. 남편을 떠올리기도 했고 대학생 시절 만나던 남자친구들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간혹 시아버지가 떠오를 때면 금기를 건드리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제 마음을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살림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잘하는 저를 시아버지는 많이 칭찬해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볼수록 참하고 예쁘다면서요. 아버님도 남자인지라 그런 칭찬을 듣는 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조금씩 저를 가꾸기도 했고요. 화장을 조금 신경 써서 하기도 했고, 과하지는 않지만 예쁜 옷을 찾아 입기도 했죠. 저녁이면 동네 산책을 가기도 했었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아버님 팔짱을 끼고는 함께 연인처럼 다정히 걷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아버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팔을 꼭 감싸 안기도 했죠.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남편을 대신해 준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아버님을 남편 삼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자상한 분이시기도 했고 같이 있으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는 몰랐어요.
점잖은 분이시기는 했지만 젊은 여자인 제가 함께 살면서 자꾸 달라붙고 애교를 부리고 하니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시기도 했고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언젠가부터 저를 바라보는 아버님의 시선이 여자를 대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제 느낌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미묘한 설렘이 제 마음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로 문제의 그날이었는데요. 아버님하고 저녁을 먹고는 반주 삼아서 술을 몇 잔 마신 날이었는데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저는 술을 꽤 마시게 되었고 취기가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날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제 다리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아버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시선에 자꾸 야릇한 기분이 드는 게 못 참을 지경이었어요. 혼자 자기 위로할 때 가끔 시아버지가 떠올랐던 게 내가 아버님을 원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죠. 시간이 늦었다면서 이제 자고 내일 보자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버님을 저는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요. 잠이 안 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떼를 쓰는 저를 아버님은 알겠다면서 받아주셨죠. 저는 한껏 응석을 부리면서 아버님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했고요.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알겠다면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품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버님 품에 안긴 채 이야기를 조금 더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더 깊게 파고들게 되었고요. 아버님도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제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점점 제 얼굴, 어깨를 지나서 천천히 제 몸 이곳저곳을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끈적한 손길의 의도를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그 손길에 저는 그만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느낌이 너무 간절하기도 했고 아버님의 손길은 능숙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한껏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아버님도 큰 결심을 하신 듯 저를 본격적으로 탐하기 시작하셨죠. 시작이 되고 나서는 저는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날 오래 묵혀두었던 갈증을 다 토해내듯이 분출해버리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제 모습에 살짝 놀라신 듯 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그렇게나 참았던 거냐고 제 등을 토닥이면서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더니 늙은 시애비라도 괜찮으면 가끔 이렇게 달래주겠다면서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죠. 그 말이 너무 다정하고 고맙게 느껴졌고요. 수년간 수절하며 지냈던 서러움이 폭발해버린 느낌이어서 저는 더 절규하듯이 울부짖고 말았어요. 아버님 품에 안긴 채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오히려 아무 말도 없으신 게 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그 품이 너무 포근해서 그날은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체력을 다 써버린 기분이어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를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을 떴는데요. 아버님은 제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겨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나가봤는데요. 시아버님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곤히 자길래 조금 더 자라고 두었다면서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물을 끓이시는 중이라고 했죠. 어젯밤 일이 생각이 나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가버린 게 생각이 나니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아버님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애교를 부리면서 아버님을 살포시 안아드렸죠. 그리고는 저도 차를 같이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은 손수차를 끓여주시겠다면서 다정하게 저를 바라봐 주셨죠. 그렇게 아침에 아버님이 끓여주신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어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아버님과 그런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좋았다고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앞으로 아버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의 그 말에 시아버지는 같은 생각이라면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제 손을 꼭 쥐고 계신 시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제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간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그리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만나본 그 어떤 남자들도 시아버지만큼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관계이겠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저는 아버님하고 함께할 때면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하고 좋아지는걸요. 그날 이후로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아침이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병원에 들러서 아무 말도 없는 남편과 잠깐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해요. 다만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라곤 시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남편도 매일 저를 사랑해 주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면서 하루도 건너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기도 해요. 덕분에 저는 매일같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잠이 들곤 하죠. 가끔 저는 가터벨트 같은 것을 착용하고는 아버님께 이벤트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아버님은 제가 사랑스럽고 예쁘다면서 너무 흡족해 하세요. 이렇게 예쁘고 자극적인 모습은 처음이라면서 엄청 놀라기도 하시고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종종 그렇게 깜찍한 이벤트를 준비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날은 아버님은 저를 더욱 예뻐해 주시곤 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져요. 유일한 바람은 시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